이 한국 사람들이 내부에서 힘들다라고 하는 게 트라우마의 잔상일 수도 있겠다. 집단적인 무의식이라는 게 인간의 사고를 지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전부터 우리나라 잘 살아야 돼 라고 스스로를 채찍질 해오던 그런 문화적인 산물이 이제는 버려야 되는 쓰레기이고 다음 차원의 라이프 스타일을 충분히 추구해도 될 그럴 자격이 있는데 사고와 어떤 정신적인 그런 것들이 부정적인 레거시에 머물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유럽 여행을 처음으로 다녀왔어요. 지금까지 여행을 다녔던 국가는 거의 아시아권이었습니다. 이 아시아권 말고 유럽, 미주 이쪽의 문화는 어떨까? 그래서 정반대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고요. 영국 런던부터 프랑스 파리, 스위스 그린델발트에 있었고 마지막으로 이탈리아 로마. 이 한국이 많이 잘 살게 되었고 그리고 외국에 나가서도 느꼈지만 한국에 대한 위상과 이미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I'm from South Korea 이렇게 얘기를 하면 I like K-드라마, I like K-pop 이런 이야기를 이제 답변으로 할 정도로 세계 시장의 하나의 카테고리가 되었다라는 거. 우리나라 밖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봤을 때에는 매력적인 문화가 많은 국가이다라는 인식이 지금 많아지고 있는데 정작 그 속에서의 한국인들의 삶은 지금까지 어땠을까? 너무나 이 근현대사가 아팠잖아요. 개화의 시기도 일본에 비해서 너무 늦었고 이제 나중에는 한국 전쟁이 터져서 그 나라가 다 쑥대밭이 됐잖아요. 거의 죽어갈지도 모르는 그런 나라를 되살리기 위한 수많았던 그런 노력. 그래서 많은 한국인으로서의 나는 부족하다라는 어떤 신념을 스스로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거를 제가 영국에 처음 갔을 때 느꼈는데요. 여러분 그리니치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그리니치 표준시. 이거 하면 더 잘 기억을 하실 텐데 그 우리가 표준시라고 하는 개념을 시간의 개념을 탄생시킨 곳이 바로 그리니치 연구소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전 세계의 그 표준시 지표들이 이렇게 땅에 다 나와 있고요. 항해를 하면서 그 시간을 연구했던 학자들이 그곳에 모여서 하늘을 관측하고 천문경, 만원경 그런 게 다 있어요. 와 이게 정말 같은 시대 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문명이 산업시대를 이끌어 나갈 정도로 많이 선진화되었었구나. 그 육일준 선생의 서유견문록도 읽었는데 영국에 대해서 기술해 놓은 바가 그렇더라고요. 그 영국은 아프리카나 남미에 비해서 천연자원이 부족하지만 국민에 대한 교육과 그 자원을 자신들이 재가공하고 연구해서 다른 나라들에 팔아서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영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던 그런 대목이 있어요. 그들의 문화, 그들의 어떤 건축 양식, 생활 양식, 법과 제도 이런 걸 개화가 한 발자국 늦었던 한국이라는 나라가 많이 모방하고 연구하고 배우려고 노력을 했었겠구나. 얼마나 우리의 그 정통성이라는 걸 정면으로 부정하고 남의 것에 정말 맞지 않는 옷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한 번도 안 입어본 옷을 막 우겨 넣으면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지 않으면 그 세계의 표준에 우리를 맞출 수가 없어. 세계 시민으로서 이 대한민국은 바로 설 수 없어. 이런 그 강박적인 사고가 전국적으로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거를 딱 느끼면서 정말 고생 많았구나. 그동안 이 한국 사람들이 내부에서 힘들다라고 하는 게 예전부터 그 트라우마의 잔상일 수도 있겠다. 집단적인 무의식이라는 게 인간의 사고를 지배하잖아요. 우리나라 잘 살아야 돼 라고 스스로를 채찍질 해오던 그런 문화적인 산물이 이제는 버려야 되는 쓰레기이고 다음 차원의 라이프 스타일을 충분히 추구해도 될 그럴 자격이 있는데 어떤 정신적인 그런 것들이 부정적인 레거시에 머물러져 있는 거죠. 계속해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 무언가를 생산적으로 하지 않으면 죄 짓는 것 같은 그런 기분, 국가적인 손해가 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었던 거죠.
한국인으로서 나라는, 그리고 수많은 나의 그 인생들이 좀 한꺼번에 이해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일단 서울에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서울 사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삭막한 면이 있잖아요. 모든 그 캐피탈 수도들이 다 그런 면들이 있죠. 근데 요즘은 더 미디어에서 서로를 경계하게 만드는 그런 무시무시한 사건들이 많이 보도가 되잖아요. 모르는 사람 조심해라. 이상한 사람들 요즘 너무 많다. 근데 저는 이 유럽 여행 다니면서 제가 정말 좋게 경험했던 문화가 있었는데 바로 스몰 토크 문화였어요. 나는 그냥 혼자 온 이방인이지만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고 우리가 동떨어져 있는 존재들이 아니구나라는 걸 그 대화 하나로 좀 경험을 했어요. 굳이 정말 말로 하는 대화가 아니더라도 그냥 눈빛만으로도 대화가 되는 거 있죠. 제가 인상 깊었던 그 에피소드가 프랑스 파리에서 제가 점심을 먹으려고 테라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주문을. 근데 옆에 아마 프랑스 모녀였던 것 같은데 이제 같이 왔더라고요. 지하철역이 되게 가까웠어요. 그래서 지하철역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프랑스 할아버지 같아요. 그 할아버지가 기침을 하더니 이게 뭔가 코를 풀고 싶거나 아니면 휴지가 필요했는지 그 테라스 위에 세팅되어 있는 냅킨 있죠. 그거를 이렇게 쓱 갑자기 쓱 가져가서 이렇게 재킷 속에 넣어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길을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을 저랑 그 어머니랑 딱 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 마이 갓 이러고 서로 눈빛만 이렇게 교환을 너 봤니? 약간 이런 거 통하는 거 있죠. 너 봤니? 세상에 약간 이런 눈빛만으로 알아요. 약간 이런 거 되게 그게 저한테는 좋은 경험이었던 게 우리 가족끼리, 우리 딸이랑 우리 엄마끼리만 저 할아버지가 저걸 가져갔네 라고 우리끼리 이렇게 속닥속닥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눈을 마주친 혼자 온 그 아시안 여자애랑 그런 비언어적인 컨버세이션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저는 상당히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였고요. 그런 경험들을 되게 많이 하면서 한국에서도 오히려 역으로 적용을 하게 됐거든요. 어제 제가 마트에 가서 저녁거리 사려고 보고 있었거든요. 해초 꼬막 비빔밥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이거 살까 말까 살까 말까 먹어볼까 말까. 갑자기 어떤 분이 제 옆에서 이거 데워 먹어야죠 그러시는 거예요. 저 직원 아닌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요. 근데 이거 데워 먹어야겠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유럽에서 스몰 토크 경험을 그냥 안 했으면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잘 시키시는 아주머니시네? 이렇게 하고 갔을 텐데, 좀 차갑게 갔을 텐데. 그쵸. 이거 옛날에 꼬막 비빔밥이었는데, 그 해초가 있으니까 좀 데워 먹으면 이상하지 않을까요? 저도 이거 살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시시콜콜한 얘기를 저도 그냥 툭툭 하니까 그냥 동네 아주머니 같고 되게 친근하더라고요. 정말 그 얘기하고 다시 쿨하게, 저 초밥 사려고 사실 여기 왔어요? 하고 초밥 코너 갔다가 제가 살려던 초밥이 없어가지고 다시 돌아왔는데 아주머니 아직 계속 계셔서 아직 계시네요 이렇게 하고 정말 쿨하게 잘 갈 길 갔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겪은 유럽에서의 스몰 토크 문화였어요. 정말 좋은 문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이게 우리가 급격하게 도시화가 이뤄진 상황에서 잃어버렸던 우리의 그 마을 문화가 아닐까, 우리 공동체 문화가 아닐까. 지금은 그 아파트마다도 막 좀 되게 보안을 철저히 하고 담을 쌓고 그러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던데, 그냥 그런 정말 부침성 하나만으로 이 서울과 도시에서의 그런 고독감이 많이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나라가 섬나라구나 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럽더라고요. 그 어떤 접촉이. 그 이유라는 하나의 체계가 있기도 하고, 그냥 그 한 역만 지나면
프랑스에서 스위스로 넘어가고, 뭐 스위스에서 독일로 넘어가고, 뭐 스위스에서 이탈리아로 넘어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국가 간의 경계라는 게 조금 더 뭐랄까요, 자연스럽다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조금 더 이민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디서든 다른 나라로 가서 살 수 있다라는 것도 있고, 비슷한 언어를 교류하고 있는 면도 있고, 많은 부분 그 로망스어 계열이라고 하던데요. 그 로망스어가 라틴어 계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언어의 뿌리가 같다 보니까, 그래서 한 언어를 하면 그 나라 친구들은 두세 개 언어를 하는 게 기본. 뭐 스페인 사람이 좀 이탈리아어를 같이 할 수 있다던가, 포르투갈어를 같이 할 수 있다던가. 그래서 너네 나라 그렇구나, 너 어디 가봤니? 이런 대화를 하는 게, 그 문화권 친구들은 서로 그 문화에 대한 다양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조금 더 그 민족 간의 이동, 국가 간의 이동이 쉽기 때문에 자기들 안에서의 그 기준점이 조금 더 다양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고립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반도라곤 하지만 삼면이 바다이고 위로는 우리 정은 패밀리가 지키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우리들 사이에서 서로를 더 비교할 수밖에 없고 경쟁할 수밖에 없고, 되게 비교의 집단 자체가 굉장히 협소해지는 거예요. 좀 부정적인 비교와 상대적인 박탈감은 삶에서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만큼 우리가 객관적인 지표로 올라왔고, 이 어몽 어스, 우리들끼리 안에서는 객관화가 전혀 안 되고 있고, 아직 과거의 부정적인 유물에서 우리가 시달리고 있는 것에서 한번 깨어나서 다른 라이프 스타일과 한 단계 진보된 그런 삶의 방식들을 채택하고 그걸 실천해도 우리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지 않은가, 내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지 않은가,